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열대조림.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외 조림 사업 개괄. 경영 목적에 따른 조림 사업의 분류 중 산업 조림에는 숙성수, 장기수, 고무나무, 바이오 에너지 조림은 팜유나무, 그리고 바이오 매스 조림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SRC는 단벌기 맹아갱신을 뜻합니다. 조림 작업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반시설 작업에는 임도 개설 및 보수 작업, 배수로 개설 및 보수 작업,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이 있습니다. 조림 준비 작업에는 산림 경영 계획, 조림 예정지 정리, 조림지 구획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묘목 생산 작업은 실생묘와 삽목묘에 따라 작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재 작업에는 식재 구덩이 파기, 기비 작업, 묘목 식재, 보식, 지피 식물 식재 등이 있습니다. 육림 작업에는 풀베기, 제초제 살포, 비료 주기, 토양 가름, 덩굴 제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에는 벌채, 집재, 운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림 과정은 크게 조림 계획, 양묘, 식재지 준비 작업, 식재 작업, 그리고 무육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양모 과정에서는 파종, 이식, 무육 및 선별 작업, 출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식재지 준비 작업 과정에서는 대상지 정리, 계곡상 지대의 정리, 식재 막대기 표시, 제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식재 작업 과정에서는 기비 작업, 식재 작업 및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며 무육 작업 과정에서는 인력, 약재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및 산불 예방 작업이 진행됩니다. 2. 기반시설 작업. 기반시설의 종류로는 임도, 배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도란 임업 경영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말합니다. 주임도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개설되고 폭이 8m 이상이고 전천후 이용 가능한 도로입니다. 반면 부임도는 임도와 주임도를 연결하는 임도이며 폭이 6m 이상이고 비가 올 경우에는 이용하기 힘든 도로입니다. 그 밖에도 작업임도가 있는데 이는 조림지 접근과 임지 생산품 수확을 위한 임도를 말합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접근로를 확보합니다. 임도 예정선을 따라 지상부의 식생을 제거하고 장비 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 접근로를 개설합니다. 다음으로 임도 예정선상의 물길을 확인하고 물길을 건너기 위해 임시교량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벌개 재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도 예정선상에 있는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불도저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도 예정선상의 식생과 표토를 제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노체 형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 성토, 잔토 운반을 통해 임도 노체를 만들고 저지대는 덤프트럭을 활용하여 성토 운반합니다. 이와 더불어 측고 설치 작업을 병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배수관 매설입니다. 흉관이란 철근 콘크리트관, 철사를 속에 넣고 원심력으로 죄어 굳혀서 만들고 하수관, 배수로로 쓰이는 용도를 말합니다.
노체를 형성한 후 굴착하여 배수관을 매설하는데 원형 흉관이나 사각 흉관을 매설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의 크기는 집수 유역의 면적과 유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땅 고르기 및 노면 다지기 작업을 시행합니다. 노체 형성과 배수관 매설이 완료되면 불도저로 땅을 고르게 하고 전천후 도로는 자갈을 포설한 후에 노면 다지기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배수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수로는 조림지에 고인물을 빼내거나 지중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로 지하 수위를 조절해주는 시설을 뜻합니다. 임도를 따라 설치하거나 자연수로에 물 흐름 방지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데 대부분 저지대 습지에 설치됩니다. 배수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함유나무 조림지 사례를 이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경계부는 물 관리를 위해 폭 6m, 깊이 6m의 수로를 파고 수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임 도변은 폭 3m, 깊이 3m의 수로를 파고 담수합니다. 부임 도변에는 폭 2m, 깊이 2m의 수로를 파고 담수합니다. 지표면에서 수면까지는 항상 0.6m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건조를 방지하고 지중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타리는 조림지에 가축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조림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울타리의 재료로는 목재, 대나무, 철조망을 이용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사용합니다. 또는 수로를 파서 울타리로 활용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3.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이란 무엇일까요? 묘목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성이 없는 임목을 제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임지 잔재를 처리하는 방법은 임내에 쌓아놓거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목나무 등 집약 경영을 위해서 경운 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지장목을 제거하고 임지 잔재를 정리하며 정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장목을 제거할 때에는 교목은 기계톱을, 관목과 초목은 인력으로 제거합니다. 임지 잔재를 정리할 때에는 교목은 굴삭기로, 관목은 인력으로 정리하며 초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지 작업 시에는 평탄지에서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경사지에서는 테라스를 설치하며 집약 경영지에서는 경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조림 예정지 정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벌채지 사례입니다. 먼저 원목 생산을 완료한 후 남아있는 지장목을 기계톱으로 벌채합니다. 다음으로 장비에 의해 담합된 지역은 굴삭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지잔재를 정리하고 식재 공간을 확보하며 계곡부 사면에는 테라스를 설치하여 식재 공간을 확보합니다. 인도네시아 구룽지 사례입니다. 먼저 굴삭기와 기계톱을 이용하여 지장목을 제거하고 임지잔재를 정리합니다. 또한 경사도 20도 이내 지역에 테라스를 조성한 뒤 묘목 식재가 가능하도록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구룽지란 산악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 해발 300m 이하, 경사 30도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습지 사례입니다. 먼저 굴삭기와 기계톱을 이용하여 지장목을 제거하고 임지잔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굴삭기로 임도변을 따라 배수로 설치 및 블럭 작업을 수행한 뒤 조림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캄보디아 이차림 사례입니다. 먼저 이용 가능한 나무는 벌채, 집재, 문제의 과정을 거쳐 옮기고 남아있는 식생은 모두 제거하는데 굴삭기와 기계톱을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이때 제거 산물은 굴삭기 주행선 좌우로 쌓아놓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건조를 마친 후 제거 산물을 불태우는데
이 과정을 2, 3회 반복합니다. 미얀마 관목지 사례입니다. 먼저 도끼, 칼 등으로 지작목을 제거한 뒤 1, 2개월 정도 건조시킵니다. 이후 임지잔재를 불태우는데 이 과정을 1, 2회 반복합니다. 4. 묘목 생산, 양묘입니다. 먼저 묘목 생산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묘장은 삽목묘나 실생묘와 같이 조림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는 작업장을 뜻합니다. 또한 삽목묘는 삽목에 의해 양성된 묘목, 실생묘는 종자를 파종하여 기른 묘목을 지칭합니다. 채종원은 원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배포한 종자를 생산하는 곳을 말하며, 반면 채수포는 채수의 생산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채수용 수목원을 말합니다. 삽수는 삽목을 하기 위한 수목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양묘장의 주요 임무는 무엇일까요? 식재 계획에 따른 크기와 묘령을 갖춘 건전한 규격 묘목을 원하는 양만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묘목 생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묘 생산 사례입니다. 삽목묘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수포를 조성하고 채수포로부터 삽수를 채취합니다. 이후 삽목을 실시한 뒤 발근 완료 2주 후에 삽목 온실에 배치합니다. 이후 묘목을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거친 후 경화 작업 과정을 거쳐 출하합니다. 한 단계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수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수포란 삽목이나 젖목으로 묘목을 대량 생산할 때 삽수 또는 접수를 대량 채취할 수 있도록 고급 품종을 포지나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식재하고 삽수를 채취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후 삽수를 채취하는데 삽수 채취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재 1개월 후 채취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채취 작업은 잘린 자리의 상처가 잘 아물게 하기 위하여 비 오는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정 가위의 칼날은 예리해야 하며 채취 작업 후 상처가 아물고 새싹이 돋아나면 나머지 잎들을 모두 잘라야 합니다. 삽목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삽수 채취 작업은 아침 일찍 시작하며 채취한 삽수는 물이 담긴 바켓에 바로 넣어야 합니다. 만약 양이 많다면 얼음을 넣은 삽목 채취용 상자에 넣고 삽목 작업실로 옮겨서 바로 삽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삽수의 밑부분에 준비된 밝은 촉진제를 발라서 배양토에 직접 심습니다. 삽수를 심기 전에 배양토에 깨끗한 분무기로 분사하여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온실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삽수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하여 분사해 주어야 합니다. 다 심은 삽수는 바로 온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삽목 온실 내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주기 과정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때 물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온실의 공중 습도를 항상 80%에서 85%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분무 외에 특별히 잘 마르는 새로 들어온 삽목묘는 소형 분무기로 물을 추가로 분사해 주어야 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물주기 횟수를 줄여야 하며 항상 자동 분무기 기계를 잘 점검하고 고장난 것을 잘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살충, 살균 작업은 매일 오후 벤레이트를 소형 분무기로 살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온실에서 2주 정도 지나거나 한 프레임에 발근이 3분의 2 이상 나오면 해당 프레임은 즉 비움 처리장으로 출하하게 됩니다. 비움 처리장에서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줄 때에는 과습으로 인해 뿌리 썩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살균 작업은 매일 오후 벤레이트를 소형 분무기로 살포합니다. 시비 작업을 할 때에는 그린 토닉을 소형 분무기로 오전 8시 전에 살포해야 합니다.
이후 묘목 선별 작업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화 처리장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줄 때에는 물이 제대로 닿지 않은 지역을 항상 체크하여 인력 관수를 해야 합니다. 살균 작업은 벤레이트 소형 분무기로 살포합니다. 시비 작업을 할 때에는 어린 묘목과 큰 묘목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고, 복토 작업을 할 때에는 질소, 인, 칼륨과 배양토를 섞어 삽목용기가 찰 때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묘목의 키가 평균 20cm가 되면 선별 작업을 시작하는데, 선별 작업을 하는 동시에 줄기 한 대만 남기는 작업과 당근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묘목을 출하합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삽목묘 생산 사례를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볼까요? 삽목묘 생산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우수 수종을 식재하고 물주기를 실시하고 클론 대목을 만들어낸 뒤 클론 대목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어서 앞선 클론 대목을 가꾸고 신규 클론을 생산하며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여 대형 온실에서 뿌리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소형 온실에서 뿌리 발생을 유도하는 모습과 야외에서 묘목을 키우는 모습, 약재를 살포하고 묘목을 출하하는 장면입니다. 실생묘 생산 사례입니다. 실생묘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자를 구입 또는 채취합니다. 이후 종자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 처리 및 살균 처리가 진행됩니다. 12시간 이후 파종상을 제작하는 파종 작업을 실시하고 파종 후 14일 후에 이식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때 차광막을 설치하고 파종상 무육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식 후 45일 후 묘목에 경화 처리를 하는 경화 처리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2달 뒤에 묘목이 출하됩니다. 클론 임업입니다. 클론 임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산성을 증대하고 집약적으로 경영 관리를 수행하며 맞춤형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론 임업의 시작은 바로 포트묘입니다. 포트묘의 특징은 식재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활착률 또한 높으며 대량으로 식재를 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양이 일정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장기간 묘목 보관 또한 가능합니다. 클론 임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종 집단의 모수를 선발하여 이를 인공으로 교배합니다. 이를 통해 체세포배를 유도하고 야외 실험을 마친 뒤에 조림을 실시합니다. 5. 식재 작업입니다. 식재 작업의 순서는 조림지 구획, 식재열 정리, 식재 지점 표시, 식재 지점 정리, 묘목 운반, 식재, 뒷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구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준선 및 표시선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장목을 제거하고 임지잔재 정리가 완료되면 식재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에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마다 표시선을 표시하는데 보통 표시선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식재열 정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준선과 수평이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선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식재열 간격을 열간 간격이랍니다. 식재 지점 표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재열을 따라 식재 지점에 표시봉을 꽂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한국에서는 식재 지점 간격을 묘간 간격이라 칭합니다. 열대 장기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3m의 식재 간격을 두는데 한국에서는 소묘의 경우 1.8m, 대묘의 경우 2.5m의 간격을 두어 식재 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재 지점 정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재 지점의 식생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식재된 어린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재 지점 정리 작업은 라인 오프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역 계획, 식재열 정리, 식재 지점 표시 및 식재 지점 정리와 관련된 모형도입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식재 작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장기수 사례입니다. 먼저 직경 7cm에서 10cm의 스틱 끝 부분을 뾰족하게 하여 각 표시봉 주변에 직경 10에서 15cm, 깊이 20에서 25cm의 구멍을 뚫습니다. 다음 묘목을 묘목 상자에 담아들고 각 구덩이에 한 그루씩 내려놓습니다. 배양토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비닐을 찢어내고 준비된 구덩이에 집어넣고 배양토가 약 2에서 3cm가량 묻히도록 흙을 둥그스름하게 북돋아줍니다. 찢어낸 비닐은 표시봉에 묶어 놓아 비닐 제거와 함께 조림된 지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묘목을 묘목장에서 작업지로 가져올 때는 시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하며 예정보다 작업이 늦어질 경우도 수분을 공급하고 겁마르지 않도록 풀로 묘목을 덮어줍니다. 캄보디아 장기수 조림지의 묘목 손실률은 통상 2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속성수 사례입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잘 갈라지는 나무를 토막내어 표시봉으로 활용하고 이 표시봉은 땅속으로 10cm 정도 들어가서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합니다. 이후 식재 간격에 맞게 꽂힌 표시봉 위치에 구멍을 팝니다. 묘목은 뿌리가 굽지 않게 하여 뿌리의 윗부분이 지면보다 1cm 낮게 식재하고 식재 후 두 발로 밟아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북돋우기 작업을 통해 초기 생존율을 향상하고 물고임을 방지합니다. 미얀마 파뮤나무 사례입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가 완료되면 식재할 위치에 9m 간격으로 표시봉을 설치하는데 표시봉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파뮤나무는 자체 생산한 12개월 된 묘목을 헥타르당 140본을 식재하여 묘목은 트랙터나 트럭으로 대운반하거나 인력으로 소운반하여 이동합니다. 묘목을 식재할 때는 괭이로 구덩이를 파고 비료 500g을 시비한 후 흙을 덮고 용기를 제거한 후 묘목을 식재 구덩이에 넣은 다음 다시 흙을 덮습니다. 이때 흙을 덮는 위치는 붕과 지표면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인도네시아 고무나무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고무나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재는 우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행하는데 식혈을 가로, 세로, 깊이 60cm씩의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혈 깊이의 중간 위치에 식재하며 이식한 눈이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식재합니다. 식재 후에는 표시봉에 묘목을 묶어 풍해를 방지합니다. 표시봉은 대나무로 제작하여 길이는 1.5m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복 식물인 무크나브 렉티타를 헥타르당 8.3kg 파종하여 조림지에 질소를 고정하고 멀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